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경주시가지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검출되면서 정밀 역학 조사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한수원이 학계 자문을 받아 오는 6월쯤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월성원전과 민관이 참여한 삼중수소 평가위원회가 인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월성원전과 30km나 떨어진 경주 시내권의 검사 대상 주민 18%에서 평균 3.2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내권의 거주 인구만 1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월성원전의 방사능이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양남면 주민 방사능 조사 결과 70대 노인부터 5살 어린이까지 조사 대상 40명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돼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한수원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한수원에서는 이런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의 야권 후보들도 삼중수소 저감시설 추가 설치와 같은 공약을 내걸면서 이 문제가 선거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미 지난해 한수원의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했지만 6개월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라며 오는 6월쯤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 방안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지체된 것처럼 보이나 금년 6월 말경에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수원이 경주 본사 시대를 맞은 만큼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 구도가 명확해지고 선거전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포항 북구는 관심 지역인데요. 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도내 13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관심 지역 중 한 곳인 포항 북구. 접전지인 만큼 출근길 인사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와 무소속 박승호 후보의 각축전이 주목되는 곳입니다. 김정재 후보는 대통령과 중진 국회의원이 있을 때조차 전 시장은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다며 여당 후보인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정부 여당, 새누리당 도지사와 시장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호 후보는 내려 꺾기식 공천은 포항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검증된 자신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도 썼고 우리 시민들도 속았습니다. 이 황당한 공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 짓밟는 거 제가 당선에서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오직 민생을 바라보고 포스코에 대한 기득권층의 정치적 개입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포항의 경제를 망친 새누리당의 낡은 기득권과 결별해야 할 때입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민생 경제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 경제를 살리는 선거에 되고 지난 3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속에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경쟁 결과와 야당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경주시 의원 20명이 경주 선거구에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의 민생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김석기 후보가 적임자라며 총선에서 새누리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김석기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전국 교수와 연구자 등 214명은 경주 무소속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권영국 후보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아왔고 새로운 진보 민생 정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를 심판하고 권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수 후보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 후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는 어려운 경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공천을 위한 행보만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아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공천 학살과 탈당, 지역구 이전 등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했다며 힘 있는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 포항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철강을 지목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철강 등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원샷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사업 재편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주부터 개인에게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 1년 가까이 전기차를 써봤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름값이 안 들고 엔진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유지비가 싼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한 달에 1,500km 정도 탑니다. 경유차를 탔을 때는 월 한 35만 원 들어가지만 전기차로는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입니다. 승차감은 어떨까? 직접 전기차를 시승해봤습니다. 기어 변속 없이 배터리로 언제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어 초반 가속력이 뛰어납니다. 초반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60m 정도까지는 어떤 차도 못 따라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150km 안팎이지만 신호등이 많은 시내에서는 자체 충전 기능으로 2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서 업무용이나 가정용 세컨드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입소문으로 알려진 데다 포항시가 올해 보조금 1,800만 원과 충전기 설치비까지 지급하면서 영업점마다 전기차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갔고 지점에 방문하셔갖고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동의만 얻으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전기차 구입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충전 인식기만 우리 기둥에 달면은 차 자체에서 충전선을 가지고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개인에게 보급하는 전기차는 모두 80대. 5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가속기와 로봇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책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속기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국내외 연구소와 제약사를 유치하며 가속기 건설을 추진 중인 이란과 중국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중 안전 극한 로봇의 기술 상용화와 함께 지역 로봇 융합센터 등 신규 국책 사업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서 산나물을 사먹은 5명이 마비 증세 등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전 11시쯤 57살 정모 씨 등 5명이 전통시장 노점에서 산 산나물을 데쳐 먹은 뒤에 몸이 마비되고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먹은 산나물에 독초인 초호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 급식 관련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와 표시 기준과 시설 기준 위반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집단급식소의 조리 음식과 음용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식품 43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는데 부적합 제품에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8살 정모 씨와 여성 접대부, 성매수남 등 37명을 검거했습니다. 정 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등을 갖추고 태국 마사지 업소로 가장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신변종 성매매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온이 몰려왔습니다. 내일은 포항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길거리에서는 따뜻한 봄 기운을 타고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포항은 9도, 경주는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포항이 21도, 영덕과 경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경우 일교차가 17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현재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오후에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과 울진 9도, 영덕 7도, 경주 3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21도, 경주와 영덕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9도,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오후에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촉촉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23명의 시장군수들은 오늘 도청에서 제10차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신도청 시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안보 영상을 보고 공공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비상 상황 시 도민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포항 야구장의 프로야구 경기 수가 지난해 10경기에서 4경기 줄어든 6경기로 확정됐습니다. KBO가 발표한 2016 타이어뱅크 정규 시즌 일정을 보면 포항구장에서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과 하나의 3연전과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삼성과 롯데의 3연전 등 모두 6경기가 열립니다. 삼성 구단은 대구 라이온즈 파크가 새로 문을 열면서 구단 수입 등을 고려해 대구 경기를 늘리다 보니 포항 경기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줄어서 지난달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40호가 줄어든 1,666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도 3,490호로 한 달 전보다 235호가 줄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대구는 한 채도 없고 경북은 235호로 전달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양 사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관 손상으로 인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해양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사고 건수는 2,1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50%가량 늘었고 인명 피해는 395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해양 사고의 70%는 기관 손상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였고 단순 경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119 종합상황실 내 119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이전을 모두 끝냈습니다. 경북 지역 고속도로와 9개 시군에 설치된 1,590여 개의 CCTV 영상을 119 종합상황실과 연계하고 기존의 책자로 관리하던 유해 화학물질 취급 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8,420여 곳의 모든 소화전에 전자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 지원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현장점검 지원단은 장학관 1명, 변호사 1명, 장학사 9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각종 상담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포항 남북부경찰서는 관내 우체국과 농협, 수협 등 주요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된 수법으로 금융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각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